명제 단어입니다. 이 명제 단어이 참 어려워요. 이게 해보시면.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할 게 많아. 이게 이쪽에서 할 게 많고 좀 계속 좀 쌓아 올라가거든요. 합이랑 연관이 굉장히 깊거든요. 뭐 뒤에 함수 단원도 뭐 그렇지만 걔는 좀 덜한데 요 단어이 합이랑 연관이 정말 깊어요. 예를 들어 명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참이나 거짓이 정확히 가려지는 문장이 명제예요. 그러니까 집합할 때도 이거 했죠. 집합은 아무거나 모으면 집합이 되지만 그 기준이 명확했어야 됐죠. 뭐 키가 크다든지 뭐 착하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건 집합이 안 됐었거든요. 키가 크려면 뭐 180 이상인 사람의 모임이라든가 우리 반에서 뭐 아니면 어디에 뭐 가까운 우리 동네가 뭐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내 집이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도 되지만 가깝다가 주관적이라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히 뭐 반경 2km 안에 내 집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명제도 그래요. 비슷한 게 참이나 거짓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 명제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뭡니까? 뭐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해요. 뭐 누구는 태균은 착하다 하면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거짓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한테는 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얘기를 하려면 예가 있는 게 마이너스 1은 정수다. 맞나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건 참인 명제가 되게 되고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그럼 반대로 이제 그 마이너스 1은 자연수다 하면은 이건 뭐예요? 아니죠. 명제는 맞아요. 근데 거짓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참하고 거짓을 구별할 수 없을 때가 명제인 거고 거짓도 명제가 됩니다. 거짓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면 그것도 명제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은 자연수다 하면 거짓인데 이건 명제가 돼요. 참인 명제도 있고 거짓인 명제도 있고. 다만 마이너스 1은 작은 수다. 이런 건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거는 명제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하고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정의는 말 그대로 정의죠. 이게 의문을 가지거나 뭘 그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죠? 뭐 삼각형은 세 변과 세 각이 있는 다각형이죠. 그게 이제 정의야. 근데 예를 들면 삼각형 그 안에 있는 각들의 합이 얼마예요? 180도이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내각이 각이 4개라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각들의 합은 180도다 하면은 이건 맞아요. 근데 보여야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지. 그렇지 않아요? 무작정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사각형 내각의 합이 360도다 이런 거니까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게 정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정리예요. 근데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원래는 중요해요. 정의와 그 정의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나 보이고 그 정리와 정의를 이용해서 또 다른 정리를 보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적으로 쌓아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게 하나를 보여서 또 다른 걸 보이고 아까 또 다른 게 이제 다른 쪽에서 끌어와서 요 둘을 합쳐서 또 새로운 걸 하나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걸 설명하려면 원래 이 얘가 뭐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이런 우리가 흔히 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뭐 빗변 제곱은 뭐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이다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할 때마다 보이진 않죠. 왜 그런지 피타고라스가 왜 그런지 그렇죠? 그 이유는 논리라고 하면 그런데 앞에서나 증명했던 정리는 참이라고 생각하고 쓰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논리라는 구조가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리는 거고 명제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논리예요. 논리. 예, 이게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다가갈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해보시면 이 용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의하고 정리는 그래서 뭐 그렇게 시험에 크게 나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의는 말 그대로 얘를 얘라고 하자. 얘는 얘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정리는 성질이에요. 성질.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해. 왜 그런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건 알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조건하고는 좀 다른 게 조건은 어떤 문자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 있는데 어떤 문장이나 식이 그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참거짓이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원래는 아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3이다. x는 얼마죠? 그럼 얘네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문장으로 읽으면 x 플러스 6은 3이다거든요. 이건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네,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왜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면 명제죠. 뭐가 아닌데? 거짓이 아니면 참인가요? 이건 참도 거짓도 맞다고 틀리다고도 할 수가 없죠. x가 얼마예요? x가 마이너스 3이면 참이죠. 아니면 거짓이죠. x가 1이면 거짓이고 마이너스 3이면 참이에요. 참거짓이 안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이건 원래 명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어떤 문자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쓰는 방정식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x나 y 혹은 문자의 값들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는 애들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건 다시 얘기하지만 명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특히나 명제가 아닌 것 중에 좀 가져온 애들인데 이거 그 어떤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참이 되게 하는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 지금으로 치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이런 걸 보고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왜 안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조건은 흔히 뭐 다른 명제도 그렇습니다만 흔히 P나 Q나 R 같은 거 소문자를 써서 나타내요. 그러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라지 P나 집합은 대문자로 쓰잖아요. 할 때 그렇죠? 이거의 진리집합 P나 Q나 R이라고 많이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장이 또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건인가요?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은 전부 조건이에요. 왜? 이게 마찬가지죠. x가 뭐 1 같은 거면 성립하죠. 근데 x가 뭐 200이면 될까요? 안 되거든요. 4만 얼마니까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달라져요. 참거짓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흔히 구하는 부등식의 해가 이거 해 뭔데요? 부등식.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요 애가 뭘 의미한 거예요? 얘 해가 얘라는 거는 요 안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실제로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얘를 조건이라고 보면은 이게 진리집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이게 아시겠나요? 진리집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이게. 그래서 진리집합은 U의 전체 집합 원소 중에서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드는 보통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해 집합들이 진리집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X는 4의 약수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명제가 아니에요. 참 거짓을 알아야 X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X는 4의 약수다라는 문장이 참이 되려면 X가 뭐 해야 돼요? 1이거나 2거나 4여야 되죠. 그쵸? 그래야 4의 약수죠.
그러니까 그 세 개를 모아놓은 1, 2, 4라는 집합이 진리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명제인 거, 명제가 아닌 거 일단 골라봅시다. X는 자연수다. 이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인 걸 고르시는 거예요. 앞에 넘어가서. 수학은 재밌다. 명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고. 파이는 유리수다. 파이는 근데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죠. 근데 이건 거짓이죠. 근데 명제입니다. 이거 진짜 시험 볼 때까지도 실수 많이 하세요. 거짓인 것도 명제예요. 이렇게 쭉 다음 중 명제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1번, 2번, 3번 읽다가 얘는 거짓이네. 아니네. 명제 아니야. 라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진짜. 참인 것만 명제로 치시면 안 되고. 이거 빼기 하시면 안 되죠. 루트 5 빼기 루트 3은 그러면 뭐예요? 그냥 루트 5 빼기 루트 3이라 쓰죠. 더 계산이 안 되니까. 그렇죠? 짝수인 소수는 2뿐인가요? 또 뭐 있어요? 네, 없어요. 이건 참이에요. 짝수인 소수는 2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2 말고 다른 짝수는 약수가 항상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순한 소수는 무리수인가요? 순한 소수가 뭐예요? 네, 똑같은 숫자는. 중학교 2학년 때죠? 그 배우는 게. 순한 소수 배워서 그거, 그 다음에 뭐 하던가요? 순한 소수 배우면. 그게 무한소수인데, 순한 소수를 배웠어. 그럼 그 다음에 뭘 하지? 네? 네? 점 찍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배웠다고. 순한 소수 나타내는 방법, 순한 마디라고 하죠. 위에 점 찍어서 나타내죠. 반복이 되는 마디. 그걸 분수로 고치죠. 분모가 9가 이제 순한 마디만큼 9를 쓰고 아닌 것만큼 0을 쓰고 분자는 그 수 전체에서 순한 마디 아닌 것만큼 빼서 그걸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분수로 고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순한 소수는 분수로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게 분수로 고칠 수 있는 수는 무슨 수죠? 유리수입니다. 이거는 틀렸어요. 순한 소수는 무조건 유리수예요. 무리수라고 하면 틀려요. 무리수의 정의가 뭔지 기억 안 나세요? 뭘 보고 무리수라고 하죠? 무리수가 뭐예요? 뭘 보고 무리수라고 해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배우는 무리수는 뭐 있어요? 네, 파이를 제일 먼저 배워요. 근데 파이 보고 왜 무리수라고 해요? 순환소수도 네, 그렇죠. 소수인데 규칙이 없어요. 돌질 않아요. 네, 파이는 지금 뭐 슈퍼컴퓨터로 몇만 자리, 1000만자리인가까지 구했다고 하던데 소점이야 1000만자리까지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규칙이 없어요. 돌질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걔들은 분수로 만들 수가 없어. 그 순환마의 규칙이 안 동하니까. 그러니까 흔히 무리수는 비순환 소수예요. B가 뭐겠어? 그러니까 순환 소수가 아니다 라고 해서 비순환 소수예요. 아닌 거, 아닐 B자 해서. 그래서 무리수랑 똑같은 말이 비순환 소수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거 다 시험 문제들이야. 나오면 순환 소수가 뭐였더라고 틀릴 얘기가 아니라고 다시 얘기해. 명제가 이것도 귀찮아. 경우의 수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게 지금까지 배웠던 게 좀 많이 잊어먹고 있었던 게 잘 나와서 이렇게 맞냐 틀리냐고 물어봐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네, 고1만 돼도 양방이, 1학기만 돼도 양방이고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종종 나와서 맞냐고 물어봐. 근데 어쨌든 얘는 O야 X야. 참이야 거짓이야. 네, 거짓입니다. X라고 쓰시면 안 돼요. 거짓. 정의와 정리로 구분하는 거. 이거 아까 선생님 예시 들었죠? 삼각형 세 내각의 합에 180도다는 정의라고 정리라고? 정리.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정의죠. 이거는 사다리꼴을 말 그대로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정의란 말은 알죠. 예, definition 알죠. justice 말고 알죠. 예. justice가 뭔지는 알죠. 예. 내가 진짜 요새 무식한 것 같아. 예, 정의. 정의. 얘는 정의. 네, definition 정의다. 실수 A에 대해서 A제곱이 0 이상이다. 이건 정의예요, 정리예요. 정리죠. 이게 정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A제곱이 0 이상인 걸 실수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라 이렇게 써인 것도 아니고 이건 정의가 아니고 정리다. 왜 그런지 원래는 얘기해 줘야 돼요. 명제와 조건으로 구별을 하래요. 근데 X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내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선생님들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흔히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거의 무조건 뭐다? 조건이야. 알겠어? 조건이야. 그래서 X 다 있는데 다 조건 하면은 틀리지. 왜 그럴까? 1번은 여기 98번은 조건이 맞아요. 때에 따라서 내가 해를 구하고 있으면 조건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면 얘는 아니야. 얘는 명제야. 뭐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명제야. X하고 상관없잖아. 이거 이런 식 보고 우리 어디서 많이 봤어? 항등식 할 때 보지. 얘는 항상 틀린 식이야. 그죠? 항상 틀린 식이야. 그래서 거짓인 명제예요. 얘는. 그러면 얘도 그쵸? 이건 그러면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죠. X가 어째요 또? 사라지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명제라고 할 거면. 참이죠. 왜? 0이 0 이하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건 참이에요. 그러니까 0은 0 이하니까. 이건 방정식이죠. 이러면 조건이에요. 무조건.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하래요. 이건 집합을 꼭 쓰셔야 돼요. 집합기호를 꼭 써야 된다고. 이거 답만 해만 써놓으시는 분이 꽤 되는데 이거 진리집합은 뭐예요? 8. 얘는 진리집합이 뭐예요? 예. 그렇게 애매한 답이 어딨어요. 뭔 얘기냐면 이거는 얘만 보면은 당연히 조건제시법으로 그대로 쓰셔야 돼. 내가 얘기했죠. 요 안에 있다고 정수만 생각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초등학교적인 마인드다. 근데 지금은 1, 2, 3, 4에 왜?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0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대답을 할 거면. 아시겠어요? 1, 2, 3, 4가 얘 진리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캐치했죠. 이건 지금 전체 집합이 뭐라고? 자연수 집합이야. 얘의 진리 집합은 뭐예요? 네, 5죠. 네. 얘는 1, 3. 얘는 둘 다 되죠. 그죠? 자연수 안에서만 답을 써야 돼요. 전체 집합은 그렇게 중요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예, 앞에는 어렵지 않은데 꼭 헷갈려서 틀리는 분이 많고 아까 참거짓 그 얘기를 하다가 뭔가 진짜 도형 얘기가 많이 나와. 네가 한번 기억나는지 대답해봐. 동의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틀렸어요 이거. 이따 얘기하고. 당연히 억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하면 이거 틀렸어요. 하나 더. 또 생각해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맞습니다. 네, 이거 틀렸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아까 동의각 얘기했죠. 아니, 동의각의 크기는 서로 같지. 언제? 평행선일 때만 같아요. 네, 그런 말 없으면 틀려요. 동의각은 원래, 왜냐하면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진짜 동의각 억각 문제를 적어도 몇백 문제는 풀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오면서. 그치? 단 한 번도 평행선이 아닐 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근데 중1로 돌아가서 처음 얘를 배우면 이런 식으로 줘요. 얘하고 얘가 동의각입니다. 얘 둘이 같아질 때는 이 두 선이 평행할 때예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동의각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지 같은 크기의 각은 아닌 거예요. 이게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 두 선이 평행하면 억각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얘하고 얘가 억각이에요. 크기가 같을 일이 없겠죠. 평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평행선 상에서의 동의각은 크기가 같다 해야지 맞는 거지. 무턱대고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 하면 이게 진짜 잘 틀리는 얘기 중에 하나. 아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하면은 직사각형 물론 같죠. 근데 두 대각선 길이가 같으면 무조건 직사각형이냐고.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있어 이러시면 안 돼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일종이죠. 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데 직사각형이 아닌 애가 존재하니까 내가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변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사다리꼴인데 여기랑 여기가 같으면 대칭이잖아 한마디로. 그러면 이게 대각선이고 얘가 대각선이죠. 두 개 같이 않나요? 네, 같이 않겠어요?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 때문에 아까 그런 얘기도 틀려요.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얘기들이고 애들도 실제로 많이 틀리는 얘기들. 굉장히 좀 짜증나는 얘기들이 더 많아요. 부정. 부정이 뭘까요? 아버지의 정일까요? 그건 뭘까요? 예. 네, 아니다. 예. 정하지 못한다의 부정도 아니죠. 투부정사의 부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 말 그대로 아니다. 아니에요. 예. 네, 뭐가 아닐까요? 어떤 명제나 조건 P가 있어요. 아까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P라고 하는 건. 계속 그걸 갖다 쓰기가 힘드니까 P라고 쓴 거예요. 그거를 아니다. P가 아니다. 네, 이게 P의 부정이고 기호로 쓸 때는 이게 물결 표시 P. 읽을 때는 이게 영어에서 부정하면 뭐라 해요? No? 아니 영어에서 부정을 표현할 때는 뭘 써? 문장을. not. 네, 말해요. 이거 not이라고 읽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not P라고 읽어요. 네, not P. 물결 P가 아니고 네, not P. 오늘도 내가 얘기했어요. 기호나 읽은 거, 기호를 읽는 거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세요. 제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너무 오늘도 하고 있잖아요. 수학이라는 건 정의와 정리와 이런 기호에서부터 시작. 이것도 정의잖아요. P가 아니다를 뭐라고 한다고? P의 부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쌓아져 올라가야 되는데 숙제한다고 생각해봐. 뭐 해? 여기를 P죠. 위에는 읽질 않아. 여기서부터야. 그러니까 이론이 약해.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만나서 선생님 물으면 대답을 못해. 그러면 혼나. 그러면 하기 싫어. 이게 악순환. P가 아닌 게 부정이에요. 아까 뭐 조건도 되고 명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지? 마이너스 1은 자연수다. 이거 거짓인 명제였죠. 거짓이니까.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은 자연수가 아니다. 말 그대로예요. P가 얘라고 하면 이게 not P인 겁니다. 네, 마이너스 1은 자연수다 했으면 마이너스 1은 자연수가 아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네. 명제는 그러니까 참인 명제가 있으면 부정을 하면 당연히 걔는 거짓이겠죠. 거짓인 명제가 있으면 그걸 부정을 하면 걔는 참이겠죠. 거짓이 아닌 게 되게 되니까. 이건 불변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아시겠죠? 아니다만 붙이시면 돼요. 초반에는. 이제 뒤로 가면 이것도 복잡해져. 뭐가 부정인 건지. 그래서 여기 있네요.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고, 명제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건도 아까 있었거든요. 조건 또는 명제라고 해서 아까 이런 조건이 있었죠. x 플러스 3이 6이다. 그럼 이게 P라고 하면 not P는 뭘까요? x 플러스 3은 6이 아니다예요. 즉 식으로 쓰면 6이 아니다예요. 한글로 쓰면 이렇고 식으로 쓰면 말 그대로 6이 아니다예요. 이게 부정입니다.
그럼 어떤 부등식을 이제 풀었어요. 그랬더니 조건이 이런 조건이 있어요. 한번. x가 3보다 크다. 이것도 조건이죠. 왜 x가 4라든지 5라면은 되지만 2나 1이면 이게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조건인 건데 문장 형식으로 꼭 안 돼 있더라도. 그럼 얘가 p라고 하면 얘 부정은 뭘까요? x가 3보다 크다가 아닌 거예요. x가 3보다 크지 않다. 3 이하다. 네, 이게 부정인 겁니다. 부등식까지 이렇게 흘러보면 단순히 아니다만 붙이다가 식이나 부등식을 보시면 좀 더 생각은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등식은 특히 부동을 바꾸고 등호 없으면 넣어야 되고 있으면 빼야 돼요. 그게 부등식에서의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 P가 조건일 때 얘가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뭐라 그랬었죠? 진리집합이라고 했었죠. 진리집합이었어요.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이 뭡니까? 조건일 때 이 large P라고 하면 not P의 진리집합은 아마도 뭘까요? P가 아닌 거예요. not P의 진리집합. 요 P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large P가 아닌 거죠. 집합에서 P가 아니다면 뭐였어요? P의 여집합이 not P의 진리집합이 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실 다 그거예요. 요거의 진리집합은 집합만 물론 조건제시법 해야 되지만 붙이면 되죠? 얘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이거예요. 이게 뭔데? 얘의 여집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도 얘가 좀 있네요. 1, 2, 3, 4, 5가 있어가지고 조건 P가 x는 2의 배수다니까 뭐예요? 진리집합이? u를 넘어가면 안 되죠? 2하고 4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 부정은 뭐예요?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예요. 그냥 아니다 하시면 돼요. x는 2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 진리집합은 뭘까요? 2의 배수가 아니어도 1, 3, 5죠. 근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2, 4에 대해 뭐라고? 여집합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보여보셔도 되고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피의 나피의 진리집합이 뭐라고? 피의 여집합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P 또는 조건을 두 개를 연결을 잘 시키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뒤에서 진짜 좀 빡치게 한 게 뭐냐면 P이면 Q이다 꼴이 있어요. P이면 Q이다. 제일 쉬운 꼴로 조건 두 개를 연결을 하면 명제가 돼요. 조건 두 개를 연결하면 무조건 참거짓을 가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뭐 부등식만 봐도 x가 2보다 크면 이게 하나의 조건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하나의 조건 P이면 이면을 화살표로 쓰거든. P이면 Q가 뭐냐면 Q가 뭐 x가 3보다 3 이상이다. 자, 이건 적어도 참이든 거짓이든 대답이 나오지 않아? 이건 마저 틀려. 이 말은 x가 2보다 크면 x가 3 이상이다. 마저 틀려요. 모른다고? 모르진 않아요. 맞아요. 틀렸죠. x가 2보다 크다고 무조건 3 이상이라고? 네, 아닙니다. 네, 또 자연수예요. 2.5나 2.1, 2.2 이런 애는 2보다 크지만 3 이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수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얘는 거짓인 뭐가 돼요? 명제가 돼요. 두 개를 이렇게 P면 Q이다를 연결을 하시면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얘가. 아시겠나요? 근데 이 뒤에서 주로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 두 개를 연결을 할 때가 많은데 지금은 뭐냐면 이겁니다. P 또는 Q. 조건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돼요. P 또는 Q.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X는 2 또는 X는 3. 뭐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여전히 명제는 아닙니다. 네, X는 3이나 2가 아니면 거짓이겠지만 2나 3이면 참이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P 또는 Q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그러면 X가 들어가 있는 X라고 하긴 그렇죠.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 명제는 아니에요. 그럼 얘도 하나의 새로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참이 되게 하는, 비록 그게 공집합이더라도 참이 되게 하는 뭐가 있어야 돼? 진리집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하면 P 또는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요? 얘들을 이용을 하면 P 또는 Q라고 하면 또는 어디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합집합을 얘기하게 돼요. P 또는 Q라고 하시면. 아시겠습니까? 네. P 두 개를 연결을 하는데 P 그리고 Q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좀 어색하고 P이고 Q인 거예요. 이게 뭐 아까 X가 뭐 진리 1에서 3까지가 있고 2에서 3까지가 있어. 2에서 4까지가 있으면 1에서 3까지이고 2에서 3까지인 거. 2에서 4까지인 거. 그러면 2에서 3이 얘가 답이 되게 되거든요. 진리집합. 얘는 그러니까 이거 역시나 진리집합들 라지 PQ라고 하면 P이고 Q인 거의 진리집합은 아마도 뭐가 되겠습니까? 이 둘의 교집합이 얘 진리집합이 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하필 문제가 없네요. 요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더 없나요? 거기 칸이 없어서 문제가 좀 적은 거 같네요. 이게 제일 그거 한 게, P가 X는 2의 배수다. Q가 X는 3의 배수이다. 이거 둘은 조건이 각각 맞나요? 그럼 뭐예요? 이다. P하고 Q는 각각 조건이죠. X가 이런 경우에는 2의 배수면 참이겠죠. 근데 X가 예를 들어 1이래, 원래는. 그러면 거짓이죠. 그러니까 X 값에 따라 참거짓이 갈라지니까 얘는 조건이 되게 돼요. 위에서 봤던 P 또는 Q는 뭘 얘기하겠어요? X가 2의 배수이거나 또는 3의 배수일 때를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P 또는 Q예요. P이고 P 그리고 Q는 뭐겠어요? X가 2의 배수이고 그리고 3의 배수인 거예요. 얘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면 이 집합에 뭐 들어있는지 알겠죠? 2, 4, 6, 8, 10인 짝수들이 들어가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얘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 여기 집합의 원소는 뭐겠어요? 3, 6, 9, 10이겠습니다. 그러면 P 또는 Q,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인 그 조건의 진리집합에는 원소가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2, 3, 4, 6, 8, 9, 10. 그게 뭐죠? P와 Q의 합집합입니다. P이고 Q라고 하는 애는 아까 얘기했죠.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인 건 사실 뭘 얘기하는 거죠? 6의 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집합으로 보시면 P집합과 Q집합의 교집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아까 안 썼는데 2, 4, 6의 6이나 3, 6, 9의 6이나 그 6이 교집합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게 끝은 아니고요. P 또는 Q나 P 그리고 Q는 이게 하나의 새로운 뭐가 된다고? 조건이 다시 되게 돼요. 명제는 아니고요. 이게. 그러면 얘도 뭘 할 수가 있죠? 어디가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새로운 조건의 부정은 P 또는 Q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뭔데요? 그렇죠? P도 아니고 Q도 아닌 겁니다. P이거나 Q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P, Q 이러니까 사실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논리예요. 여학생이 이제 남자 얘기를 해서 여학생이 남자를 친구한테 소개를 받기로 했어요. 그 여자 소개 받기로 한 여자에게 물어본 거지. 야, 걔 멋지거나 잘생겼어?
멋지단 말은 뭐 옷을 잘 입는다든지 뭐 이런 표현이겠죠. 멋지거나 잘생겼으니까 원래는 걔가 응이라고 했어요. 그럼 최소 멋지던지 잘생겨야 되죠. 물론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그쵸? 나는 아니고요. 네. 둘 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둘 다. 그쵸? 근데 다음날 소개를 시켜주기로 한 친구가 왔어요. 야, 미안, 아니래. 라고 하면은 멋지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는 뭐의 부정은 뭐 또는 네모 또는 세모의 부정은 뭐라고? 네모도 아니고 세모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알파벳으로 얘기를 하자면 P 또는 Q의 부정은 방금 뭐라고 했죠? P도 아니고 Q도 아닌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는 설명을 다 했으니까 결론이 뭐냐? 낫이 왠지 좀 생긴 것도 그렇고 마이너스적인 느낌이거든. 아니라고 하니까.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를 하시면 not P가 되고 또는을 분배하면 부정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야.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야. 그리고의 부정은 당연히 뭐겠어? 또는이 되는 거예요. 이따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분배하면은 이렇게 3번 분배하면 not P 그리고 not Q가 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얘기했죠. 얘의 진리 집합은 P 또는 Q의 진리 집합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라지 P, 라지 Q의 무슨 집합? 합집합이었어요. 또는은 합집합이에요. 그리고는 교집합이에요. 이렇게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P 또는 Q의 부정의 진리 집합은 P 합집합 Q의 뭔 집합이라고? 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드모르간을 쓰시면 어떻게 돼요?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죠. not P 그리고 not Q가 되게 돼요. 얘들이.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수학에서만은 진짜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더는 얘기를 못해도 아까 그런 상황 일상적이에요. 여러분도 은연중에 깨닫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거거나 저거래 라고 들었는데 야 그게 아니래 라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얘기거든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 나왔죠. P 그리고 Q는 얘기했지만 라지 P와 라지 Q의 교집합이 진리 집합이었어요. 실제로도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 P 그리고 Q의 부정은 아까 뭐죠? 그쵸? 아까 뭐라 했죠? 멋지거나 잘생기다.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는데 너 누구야? 태규가 있어. 태규라는 애가 있는데 되게 멋지고 잘생겼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와서 똑같은 거예요. 야 아니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 다 아니라는 걸까요? 그거는 멋지거나 잘생긴 두 쪽 다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둘 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어느 한쪽은 될 수도 있죠. 아닐 수도, 둘 다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 P거나 Q라 그래서 P고 Q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래. 그러면은 P가 아니거나 또는 Q가 아닌 거예요. 이게 둘 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래. 둘 다는 아니래.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둘 다는 아니래. 그러면 어느 한쪽은 아니란 얘기죠. 적어도. 그러니까 적어도 또는 이래 다 비슷한 얘기거든요. 선우야 잘 듣고 있어? 내가 너 왜 오늘 계속 몇 번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내 느낌이니? 그냥? 잘하고 있는데 좀 성질 나나? 그랬으면 차라리 좋겠다. 내가 보기엔 계속 집중을 못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수업 시간에 그러고 있으면 힘이 빠져. 지금 몇 시야? 시간 다 됐지, 지금. 나도 알겠는데. 시계가 없어가지고. 3분이요. 좀만요. 네, 좀만. 그러니까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인데 이것도 사실 일일이 외우는 건 아니라고. not을 어쩌면 된다? 분배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뭐 돼요? 또는 되고 Q를 하시면 not Q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원래 P 그리고 Q의 진리 집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P 교집합 Q라고 했어요. 그러면 P 그리고 Q의 부정의 진리 집합은 뭘까요? 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래 얘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 되게 돼요. 근데 이것도 드모르간을 해보시면 이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 요거 여기죠. 네, 요거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정은 다시 얘기하지만 처음에 부정은 아닌 거예요. 그냥 진리집합이 원래가 있었으면 뭐가? 여집합이 진리집합이 되게 돼요. 그거였고 얘는 하나의 좀 다른 얘기예요. 그냥 일부분이라고. 일부분. 또는이나 그리고로 엮으면은 두 조건을 엮으면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조건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잠깐 얘기한 게 P하고 Q를 엮는데 또는이나 그리고로 엮으면 뭐가 된다고? 새로운 조건이 돼요. 중요해요, 이게. P이면 Q이다로 엮으면 그게 뭐가 된다 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죠. 명제가 돼요. 명제가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하다니까. 조건이면 참 거짓이 P 또는 Q든 P 그리고 Q든 참 거짓이 있어? 없죠. 그리고 조건이면 방금도 보셨지만 뭐가 존재해? 진리집합이 존재를 하게 돼요. 명제는 진리집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얘는 참이거나 거짓이기만 하니까. 예, 참이 될 때만 되는 애들을 모아서 만든 집합은 없다고, 얘들이. 그러니까 P 또는 Q나 P 그리고 Q는 새로운 조건이 되니까 걔들 부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게 여집합이 진리집합이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그걸 부정하는 방법이 이겁니다.